예, 예. 예, 안녕들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근엄하세요? 아니, 제가 한 10분 전부터 와서 뒤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근엄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이니까. 예. 요건 조금 가볍습니다. 예, 좀 가볍고, 이제 역시, 이제 그 CEO 또는 뭐 회사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주제가 각별하네요. 예, 그래서, 책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여기 시골 촌기자 출신입니다. 시골에 있는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정치부 기자 할 때, 우리 처장님, 회장님이죠. 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로 뭐, 인문학 관련 강의를 하고, 인문학 강연은 대개 교수들 데려다 하는 걸로 아는데, 교수들 데려다 하면 재미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예, 그러고, 이제 뭐, 언론 홍보라든가, 뭐, 이런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책 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소개받은 대로, 책 쓰기 책을 썼어요. 책은 이래서 쓰는 거고, 왜 쓰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고, 언제 쓰는 거고, 뭘 쓰는 거고, 이런 내용을 제가 담아서 책을 출간했는데, 뭐, 대히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팔렸어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1시간 안에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많으면요, 강의하는 사람은 훨씬 쉽습니다. 어디 가면 30분만 해달래.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위해주는 척해.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하죠. 1시간 한 걸로 해드릴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 갈 때 큰 가방 싸시는 건 쉬워요. 막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조그만 가방 갖고 가실 때는 꼭 넣을 것만 넣어야 되거든요. 그 조그만 가방 싸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죠? 예. 이 시간을 적게 주고 할 얘기 다 하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가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단 1%만 자신의 저술을 남기고 죽는다. 이건 통계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20살 때 그 시골 사람인데 광화문 교보문고회를 가서 지금은 가니까 교보문고가 무슨 뭐 이렇게 노트 팔고 색연필 팔고 무슨 지우개 팔고 뭐 핸드폰 이어폰 팔고 맨 그런 펜시점 비슷하게 책을 워낙 안 사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골에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 겸 뭐 서점이랄 것도 없죠. 전과 수련장만 파는 문제집만 파는 그런 데를 보다가 서울에 가서 교보문고라는 데 보고 너무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실제로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0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책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저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데, 나 죽기 전에 반드시 내 책을 써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꽂겠다. 이게 내 20살 때 목표예요. 근데 그걸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고도 남았지. 하고도 남았지. 이제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책을 안 쓰면 아주 불편해요. 힘들어요. 매년 책을 써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 지위로 보나, 지적 수준으로 보나, 베풀고 봉사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은 걸 자랑하잖아요. 나 책 10,000권 읽었어. 저 사람은 책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꿨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남이 쓴 책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익히고 축적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기서 믹싱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발표를 해서 남들에게 공개해야죠. 그게 진정한 지식인이죠.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자, 이제 딱 50분만 준다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골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버킷리스트라는 말 많이들 쓰시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름이 뭐냐면 옛날에 사람 죽일 때 교수형이라 그러죠. 목 매다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양동이를 밑에 깔고 목을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 그러면서 발로 툭 차면 덜렁덜렁 이제 매달려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원이. 자, 열기구를 타고 두둥실 전 세계를 한번 누려보고 싶고, 세계 정상에 한번 올라보고 싶고, 미지의 세계, 대자연을 한번 탐험해보고 싶고, 이 달랑 요트 하나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고 싶고, 그죠? 아,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싶고, 뭐, 이 세계의 명소,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뭐, 나이아가라 정도는 뭐, 갔다 오셨을 거로. 빅토리아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건 다양합니다. 그죠? 다시 얼어붙고 있네요. 좀 풀리는가 싶더니. 반응 좀 해주시면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 사람마다 죽기 전에 이 중에 맞아 나도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고, 근데 꼭 이런 뭐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빈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평생 하고 싶어, 이런 거룩한 버킷리스트를 가진 분들도 많아요. 이타적인 버킷리스트, 꼭 나를 위한 것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우리 집안 최초로 내가 유학 갔다 오는 게 목표, 박사 따는 게 목표, 이런 아주 또 발칙한 그 다음에 난 큰 부자가 돼서 말이 이런 새카만 차 좀 한번 타고 다니고 싶은, 독주회를 내가 한번 멋있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죽기 전에 동네 도서관에서라도 나비 넥타이 매고 말이 하얀 양복 입고 멋있게 성악 한번 불러보는 게 꿈인 사람도 있어요. CEO가 돼서 사장실에서 직원을 거느리며 사는 게 꿈인 사람도 있고, 1등석을 타고 세계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분이죠. 왜? 김밥을 평생 팔은 돈을, 평생 재산을 충남에 있는 모 대학에 기부해가지고, 이분으로 인해서 이후에 한국의 기부문화가 한층 성숙하고, 또 이후에 유사한 기부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명이 정심화예요. 불심이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정심화 홀이라고 교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게 꿈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꼭 꿈이 향락적이고 무슨 쾌락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한 그런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도 있는 거죠. 정치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왜 눈을 안 마주치세요? 정치에서 금배지 달고 싶은 분도 있고 눈을 피해. 예. 난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는 게 내 일생 일대의 꿈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아줌마들 무지 많아요. 아들만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하버드, 이제 서울대를 하버드 밑으로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버드는 특정 분야에서 명문 대학이지, 올 세계 1등인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복수를, 내 죽기 전에 저놈의 새끼는 꼭, 이런 것도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또 인생 역전, 다복하게 그냥 부부가 너그럽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게 꿈인 분도 있고, 이건 뭘까요?
깊은 여자 얻어서 하는 것이 꿈인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요, 말 그대로 이제 촌에서 이렇게 엉성하게 컸는데, 어느 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써서 이렇게 이제 그때가 마침 우리 어머니 칠순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이제 칠순잔치가 없어지는 추세인 거야, 그때가. 2010년도였거든요. 그 무렵, 그 10년 전에는 환갑잔치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칠순이 있더니 그나마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잔치를 꼭 하고 싶었어. 꼭 하고 싶었어. 왜? 우리 엄마 진짜 한번 내가 쨍하고 해뜰날 한번 해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려니까 너무 민망해.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같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 사는데 대전서 나름 제일 큰 연회장 하나 빌려가지고 얼음 좀 깎아다 놔. 어? 그래가지고 뭐 저기 4인조 브라스 밴드 좀 불러. 그래가지고 제대로 잔치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게 다 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가 썼던 책들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쓴 거고요. 원래는 제가 이 강의를 하러 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몇 시간 이 강의 교환을 다 만들어 놨더니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딴 건가 봐.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꾸래요. CEO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요건 뭐 소설책이고, 뭐 칼럼집이고, 수필집이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카만 시골 청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언제까지 주저만 하겠느냐. 나의 버킷리스트,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해서 저자 강연을 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그 촌놈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 사인회까지 했어요. 물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인회 할게요 하면 줄을 서요, 안 서요? 안 쓰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용역을 불러야지. 용역을 불러가지고 줄을 몇 줄 세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책도 냈다 뭐 명함도 이렇게 파갖고 다녀보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광화문이 아니라 여기는 강남점이에요. 교보 강남. 가니까 내 책이 있는 거야. 새로 나온 책에. 얼마나 감격스러워. 내 책이 우리나라 최고의 서점에 거기 꽂혀 있는 걸 내 손으로 딱 드는데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사진 좀 한 장 찍어봐. 그래가지고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요거는 신촌 로탈인데 잘못 찍어왔네, 여기다가. 여기에 이 회사에서 광고판을 돌렸어요. 신촌 로타리에서. 근데 그 찰나를 어떻게 보고 나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야, 신촌 로타리 광고판에서 네 이름 나왔어. 계속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자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용역 불러서 이렇게 줄도 세우고. 다 지인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서울에는 다 있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뭐, 다 불렀어. 야, 일일 용역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줄을 세웠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식구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그냥 내 폼이지 뭐. 그죠?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은, 에이, 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버킷리스트인 사람은 하는 거야. 내 꿈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엉성하게 토크쇼도 이렇게 몇 번 해보고 그랬어요. 저자 토크 이런 것도 하고. 저는
100만 권짜리 베스트셀러를 한번 발간하는 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당 200만 원 받는 특급 명강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응원하실 거예요? 네. 들어보니 너는 텄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박사, 국립대 또는 서울시내 그 유수한 학교 박사 따기 진짜 어려워요. 미국 박사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좀 쉬운 학교도 덜어 있는데, 유수한 학교 또는 이제 국립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올해는 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꿈이에요. 누구나 다 꿈은 갖고 사는 거니까, 그죠? 자,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내 책을 쓰고 싶다 하는 게 꿈인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굳이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굳이 내가 뭐 죽기 전에 저거 안 한들 뭐. 근데 남들 쓰는 거 보면 쓰고는 싶잖아. 일단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딱 검색이 돼요. 첫째. 자, 가시겠어요? 저는 지금 열 몇 권 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더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죽음에 대한 공포, 아쉬움, 이게 확 줄었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남겨놓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감돼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놨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가 혹시 알아요? 제가 썼던 책 중에 나중에 하나 대박 터져서 세계적인 베스트가 될지. 그런 일반의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좀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손에게 우리나라는요, 이제 한동안 불교 국가였다가 유교 국가였다가,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까지는 대단히 유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결혼을 꼭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되고, 조상님 그 벌초 안 하고, 성묘도 안 가고, 막 해외여행 놀러 가는 애들 보면 저같달 하면서 찌찌찌찌 하고, 이런 것들이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유교의 내세관. 사람들 유교는 내세관이 없지 않냐?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자식을 남기는 게 내 내세야.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내가 가리킨 대로 행동하고 사는 내 자식을 남겨놓고 가는 게 내세라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당. 뭐 이게 바로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내 자식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는 거예요. 얘가 나의 후신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들에게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50대 중반인데 이런 생각, 그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의 끝선이 아닌가 싶어요. 거의. 뭐 그냥 한번 써보지 뭐 하고 썼는데 이 책 한 권을 씀으로써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제가 한 명만 꼽아봐요. 유흥준. 그 책이 그렇게 뜰 줄 알았어요? 그 책 한 권 써가지고 문화재 청장할 줄 누가 알았어? 그 책 하나 떠가지고 TV 강연에서 저도 강의도 하고 강의 기획사도 해요. 사람들 누구 좀 초청해달라 그러면 커미션 먹고 제가 불러주고 그런 것도 해요, 제가.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가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로만 받아요.
전화번호 공개 안 해요. 그래서 그 유흥준 씨하고 이메일 몇 번 주고 받았었어요. 섭외 더럽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산속에서 집필하고 있다고 당분간 강연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 다음에 뭐 대전환이 가능해지고 잘 쓰면 작가로 만들고 나의 품격을 올려주고 뭐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자 과거에는요 교수, 전문 작가 이런 사람이 책을 쓴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첫째 자료가 빈곤해요. 집에 책이 많고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책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안에 다 들어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료를 금방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가가 쓰는 거다 그랬는데 요새는 뭔 소리냐. 책 쓰면 나도 전문가지. 왜냐면 책 쓰면요 공부가 그렇게 많이 돼요. 내가 엉성하게 그거 있잖아 왜 그 뭐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쫙 정리가 돼요. 남에게 뭔가 공표를 하려면 내가 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가 진짜 많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썼다. 근데 요새는 책 쓰면 성공하는 거지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똑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제 뭐예요? 책 쓰면 똑똑해져요. 실제로 저 똑똑해진 거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간을 성숙시키죠. 네, 책 읽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뭔가 달라. 말을 해도 조리 있게 하고 언어도 품격 있게 쓰고 아주 책 많이 읽은 사람은 기품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저도 느껴요.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자기는 1년에 책도 한 번 안 읽는 사람이 책을 쓴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책 한 권을 쓰려면 못해도 50권, 100권을 읽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 막 섞이고 묶이고 정리가 돼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권을 읽어도 비전문가지만 한 권만 써도 전문가예요. 종묘와 관련된 책 한 권만 쓰면 이 업계에서는 최고 전문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 박사님들만 시키지 말고 사장님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마 대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요런 얘기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얘기고요. 책 읽기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건데 책 쓰는 거는 내가 새하얀 눈밭에 발자국을 내면서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책 읽기를 강조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을 대단하다, 어쩌다, 이렇게, 해주던 시대가 30년 전이에요. 지금은 책만 읽었다고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새 요리하는 게 취미이자 특기가 됐는데, 유튜브 선생한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 내가 엊그저께 장날, 쪽파 한 단 사다가 유튜브 선생이 해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담으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책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다고 자랑했는데 머릿속에 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읽기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냐? 읽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남이 다 해놓은 거 먹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쓰기를 통해서 이제 도약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림으로 해야 재밌는데 왜 그림은 안 나오고 계속 글씨만 나올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60에서 65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밑에도 이제 좀 덜어 계신데, 책 쓰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덜어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마음만 먹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완벽한 때는 제가 해보니까 영원히 안 와요. 영원히 안 와요. 그럼 뭐 언제 오느냐? 완벽주의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시간도 충분하고, 뭐 자료도 충분하고, 뭐 바쁜 일 끝내고, 이거 기다리다가는요, 끝까지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쓰는 거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퇴직 후에 쓰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언제 쓰느냐하고 무엇을 쓰느냐에 역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쓰느냐에 대한 생각을 바꿔드리고 갑니다. 첫째, 현직 때 쓰세요. 무조건! 현직에 있을 때 쓰세요. 엉성하든 부족하든 현직에 쓰세요. 자, 하나 여쭐게요. 이 중에 나는 퇴임하고 내가 시간도 많고 한가할 때 우리 아들이 그때 결혼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 회사 다니냐고 바빠 죽겠는데 뭐 결혼식 한다고 뭐 누구 만나고 뭐 알아보고 나 귀찮아서 못 하겠다. 우리 아들이 나 한가할 때 퇴직하고 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2년 남았다. 빨리 가라. 2년 안에 가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내 이빨 성성할 때, 손님도 좀 많이 오고, 이것도 좀 땡기고, 손님도 북적북적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퇴직하고 책 쓰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 읽어요. 근데 현직 때 내가 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조그맣게 뭐라도 하잖아요? 출판 관련 행사 하잖아요? 사람들이 개떼 마냥 몰려와요. 화환이 나래비로 줄을 서요. 그리고 감명 있게 잘 읽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부가 쏟아져요. 읽는 사람도 있지. 그렇게 하고 실제 책이 팔려요. 거래처에서 우리 뭐 죄송합니다. 요새 회사 형편이 안 좋으니까 100개만 사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막 단체 주문해가지고 직원들 나눠주고. 퇴직하는 순간 단 한 권도 안 사요. 진짜예요. 내가 행사라도 한번 하고 진짜 그 몇 권 팔렸다는 기록이라도 갖고 싶으면 현직 때 쓰세요. 그리고 현직 때가 오히려 뭐랄까 현실 감각이 있는 거죠. 촉이 살아있는 거지. 업무에 관한.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쓰는 순간 이제 구시대의 구정보가 되는 거예요. 잠깐 얘기 들으니까 정승과 개 생각이 나는. 누가요? 정승과 개. 그렇죠. 그 얘기가 딱인 거죠. 예. 그 얘기가 딱인 거죠. 그래서 제발 덕택에 퇴직 후에 쓰겠다는 생각. 언제 쓰느냐에서 현직에서 쓰라는 얘기. 제가 강조 드리고 갈 것이고요.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좋은 책 쓰기 타이밍이다. 인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책 쓰기가 퇴임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바꿔줄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제 조카 하나가 그래도 우리나라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도 취직을 못해, 이게. 그런데도.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의 원서만 수십장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어요. 취직하고 싶어? 해야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책을 하나 써. 뭐 남들처럼 250페이지 말고 한 150페이지만 써. 그림 좀 몇 장 넣고 이렇게 해서 써.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갈 때 그거 가지고 가. 그럼 너 100% 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공무원들,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이 조직 문화가 피라미드식이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승진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공무원분 잘하는 분한테, 승진하고 싶지? 책 써. 책 써. 그래가지고 그분이 썼어요. 썼는데 승진도 잘 됐고, 왜냐면 책 썼다고 승진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두 명이 붙었어. 배수로 붙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돼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퇴임하고 그 자회사 사장으로 발령났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술 먹고 책 써서 된 것 같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지적 수준도 있고 사회 경험도 누구보다 풍부하시고 아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갖고 있어요. 이걸 사장시키기에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독자로만 머무는 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우, 이거 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거 쓰면 팔릴까? 누가 읽을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서 이제 주변에 자꾸 조언만 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늘어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지키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있잖아요. 책 쓰기를 두려워하는 첫째 이유가 글쓰기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 안 써봤기 때문에. 내가 1페이지, 2페이지도 못 쓰는데 한 권을 어떻게 써? 여기서부터 이제 딱 맥히는 거야. 근데 너무 완벽하게 완성도 높은 글을 내가 최종적으로 쓰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 또한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러프하게 쓰면 저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탁 다듬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싹 각색 윤문을 해줘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돈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나라예요. 책을 대신 써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업 작가를 붙여서 나는 구술을 하고 그 사람이 받아서 책을 썼다. 그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 작곡가는 전부 다 지가 불러야 돼요? 저는 작곡을 하고 노래 잘하는 놈이 노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작곡자는 작곡자인 거야. 내가 직접 안 불러도. 그렇다고 작곡자 무시해요? 근데 책은 또 달리 생각하대. 자기가 써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시면 굉장히 활동이, 유격이 커져요. 예. 자, 글쓰기는 짧고, 기능적이지만, 이게 글쓰기 잘한다고 돈을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책 쓰기는, 길게 써야 되고, 글을 쓰는 기능에다가 이거를 기획하는, 어떻게 써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책을 잘 쓰면 빵 터집니다. 블루오션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안 읽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 책을 다 사서 읽었잖아.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잖아. 대한민국에서 문화유산, 문화재 하면 누구예요? 유흥준. 그렇고요. 출간을 하면 전문가가 돼요. 제가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라는 책을 썼으니까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 왔잖아요. 전문가로 인정해 준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저 책을 썼으니까 저 책 내용을 1시간 정도는 떠들 수 있겠지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여기 나 초대하는 분들이 내 강의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책을 썼으니까 저 정도는 할 거야. 전문가도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지방에서 뭐 이렇게 작은 신문사에서 뭐 이렇게 일정 직급까지밖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작아요. 근데 큰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높은 직급까지 갔던 분들은 보상이 달라요. 책 한 권을 써서 이런 아침에 CEO 조찬 포럼 같은 데 와서 잠깐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한 1, 200은 금방 줘요. 그러면서 아유 죄송해요 조금밖에 못 드려서 차비도 안 되네 이러면서 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 3, 40만 원 주면서 뭐 이렇게 갑질하고 그래요. 달라요. 아 진짜 달라요. 당선, 승진, 당선을 위해서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핀이 잘못 맞았어. 자 보세요. 이거 내가 잘못 갖고 왔나? 왜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 그림 위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가야겠네요.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언제 쓸 거냐? 잘못된 생각. 퇴직하고 쓰겠다라는 잘못된 생각 고치잖아요. 또 하나 뭘 쓸 거냐에 대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뭐 쓰실 거예요? 그러면 자서전이나 한번. 다 자서전 쓴대요. 근데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서전 쓰시면 몇 권 파실 자신 있어요? 한 1000권은 팔겠죠. 1000권? 회사가 크세요. 현직이면. 아, 이제 오너시구나. 그러면 1000개 됩니다. 이게요, 내 자서전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나, 각시, 아들, 딱 3명 읽는 거예요. 내가 논문을 쓰면, 나, 지도교수, 딱 2명 읽듯이. 누가 읽어, 그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은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쓰세요. 막 사회에 나와서 60대, 70대에 쓰지 말고 80 넘어가서 써도 충분히 써요. 그 전에 내가 어떤 그 갖고 있는 노하우와 스킬, 이걸 사회에 공익적으로 뿌릴 수 있는 내용의 책을 쓰시면 한 권 쓰면 재밌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맛집에 가면 이 식당은 안 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써놓잖아요. 책 쓰기도 웬만한 사람 중에 정말 어렵게 한 권을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예 난 이제 하나 썼으니까 끝 이런 사람 없어요. 한번 써보니까 그 다음에는 노동력이 에너지가 이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죠. 그 다음에 절반. 나중에는 쉬워져요. 처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미쳐있는 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TV에서 뭐 종자, 씨앗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열정과 에너지가 다 쏟아져 있는 거죠. 이걸 쓰는 거예요. 자서전 뭐 나는 어려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형제가 많아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아니면 우리 뭐 누나들이 희생해가지고 나를 가리켰고 뭐 이런 거 본인만 막 눈물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은요 관심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쓰느냐에도 하나 얘기 드릴게요. 많은 얘기 중에 언제 쓴다고요? 현직일 때. 뭘 쓴다고요? 내가 미쳐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요? 우리가 이제 심사 같은 걸 많이 다녀요. 글쓰기. 심사가 다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야 그걸 언제 다 읽고 어떻게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는 1, 2, 3, 4 찍는 거 몇 개 맞았나를 갖고 점수해서 서열을 정하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레포트 내는 거나, 뭐, 이렇게, 주관식, 답안지 내는 거면 저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젊은 애들. 안 그래요. 저도 채점 해보면 그게 더 정확해요. 딱 읽어보면 알아요. 뭔지 알아요? 글 못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써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써요. 우리는 동자협회가 이런 행사를 하였다. 첫 시간은 누가 와서 뭐에 대해서 하였다. 둘째 시간에는 뭐를 하였다. 저녁에는 어디서 바베큐를 먹었다. 맥주도 한 잔 먹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순서대로 써요. 시간 순서대로. 그게 글 못 쓰는 사람들의 가장 정확한 특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장 잘하는 거,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성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시계가 없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나 이거 할 일은 많은데 큰일 났네.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요거 얘기는 좀 해드려야 돼요. 출판사는요, 여기는 종묘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출판 장사는 책이 상품이에요. 걔네들은 책을 딱 보면 귀신 같아요. 첫째, 이 책이 팔릴 책이냐 안 팔릴 책이냐에 대한 촉이 대단히 세요. 그러면 그 책이 팔릴 책이냐 안 팔릴 책이냐를 결정짓는 첫째 요인은 저자의 저명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책이냐는 거예요. 자서전은 시대가 원하지를 않아요. 자기만 원하는 책이에요. 대개는. 그러다 보니까 기획출판이라는 거는 책을 낼 때 출판사에다 맛배기로 이제 한 원고지 몇십 장을 보내요. 이메일로. 그럼 그네들이 읽어보고 딱 냄새를 맡아요. 이거 팔릴 책이네. 몇 권까지는 자신 있네. 저자가 누구네. 그러면 딱 계약해요. 그게 기획출판이에요. 근데 출판사에 이메일을 제가 한 300개 갖고 있어요. 다 보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 그건 뭐예요? 상품성이 없다는 거죠. 너 고생한 거 갖고 뭘 내가 그걸 왜 사보라는 거야? 네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그럴 때는 뭐예요? 자기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1,000권 찍어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죠. 근데 기획 출판할 수 있는 책이 몇 권 안 돼요. 출판사는 촉이 정확해요. 팔릴 수 있는 책인지 아닌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사서 자기가 뿌려주는 책이. 이거는요, 자비 출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딱 상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저장성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기여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식을 바꿔주거나 지식을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뭔가 사회 불특정인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딱 읽어봤는데 엉성한 문학서라든가 뭐 자기 자서전류라든가 이거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앞에 몇 장만 읽어보면 이게 팔릴 책인지 안 팔릴 책인지 딱 나와요. 그래서 출판의 목표는 기획 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출판을 할 줄 알면 기획 출판을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원하는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출판사에서 아이고 저희 주세요. 저희들이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인세는 한 권 팔릴 때마다 몇 프로를 해드릴게요. 이게 기획 출판이에요. 근데 딱 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책은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내고 자기가 해서 막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사람들 집에 놀러 오면 그냥 5권 주고 10권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우 이거 귀한 걸 하면서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안 읽어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한 번 갈 땐 안 버려. 두 번 갈 때는 세 번, 네 번 가면, 아우, 저것 좀 다 버려! 다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님이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판 시장이요, 굉장히 열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꿈과 도전을 가지고 출판에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근데 서울에는 이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무슨 몇 주 만에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책 쓰기 가르쳐주고 이런다는 캠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너무 상업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가이딩을 받아가면서 하시면 내가 볼 땐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언제 쓰느냐? 현직에 있을 때 써라. 뭘 쓰느냐?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좋아할 만한 거. 그거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현직에 계실 때하고 현직 떠났을 때하고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위 공무원으로 퇴임한 고등학교 선배분 장사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퇴임한 지 1년 정도 됐을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몇 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저녁 시간인데 이튿날 되는데.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만나가시려면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예. 바로 이런 거죠. 조용필이 음반을 내면, 이게 동네 가수예요, 우리 동네. 가니까 막 CD를 막 줘. 아유, 이런 걸 내면서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어디인지 모르지 뭐. 책도. 이런 거는 막 90년대 최고 히트작이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잘 아시죠? 이건 그냥 출판 기념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책은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쓰더라도 어떻게 하자고? 80 넘어서. 나중에. 이런 거 쓰면 좋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 도움 받아갖고 쓴 책들이에요. 이런 거. 자, 이게 시간이 됐죠, 시간?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어기면 안 돼요, 이런 데서는. 아니, 더 좋은 말씀을, 제가 이걸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이게 2시간용, 3시간용을 보낸 것 같아요. 보내는 과정에서 미싱을 한 것 같아. 예. 가방 조그만 거 싸놨는데 큰 가방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여튼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 현직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자서전 같은 거 어려서 고생하고, 여기서 시골 출신 거의 없어요. 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야, 다. 맨날 시작이 그거예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몇십 리를 고무신 신고 걸어 다녔다는 동무. 그 얘기 가지고 눈물을 흘릴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애들도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얘기 좀 그만해. 짜증나. 그 얘기, 아무도 안 읽는 얘기를 자서전에 담으시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 나만의 노하우. 이걸 하면, 반응이 온다니까요. 예. 제가 이걸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예. 2시간짜리 보내놓고 1시간 하려니까 이게 말이 빨라지고 막, 넘겨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